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수 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EU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감이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하락세 보이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 완성 업종이 오늘 조정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라다이스가 4% 가까운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7거래일째 순매도 보이고 있지만 기관은 5거래일 만에 다시 팔자세로 돌아섰습니다. 6월 29일 금요일 6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가져보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입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과 또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 하고 싶은 말씀 함께 보내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화인데요.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배수 종목 상담 수고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6월의 반갑습니다. 마지막 날인데 좋은 계획들 많이 세우셨어요? 예? 뭐 좋은 계획들 많이 세우셨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러세요? 네, 주식 투자에 또 열을 다하고 계신데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KTB 투자증권요. 네, KTB 투자증권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할 수 있을까요? 3,745원에 네, 20%요. 3,745원에 20%. 매수가에 훨씬 네. 못 미치는 가격인데요. 어떤 점을 좀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니, 작년에 샀는데요. 예, 언제나 한 4,000원 될는지 4,000원이요. 그게 궁금해가지고. 목표가를 4,000원으로 잡으신 이유는 어디에 있으세요? 아니, 작년에 5,200까지 올라갔는데 네. 팔 기회를 놓쳤어요. 매도 대응을 좀 못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또 5,000원대 부근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번에 좀 올해 4,000원 연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단기적인 또 목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정태근 전문가님 KTB 투자증권입니다. 2,100원에 지금 현재 2,1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한번 봐주시죠. 네. 2,100원 가격에서 3,745원. 뭐 네. 거의 더블이 나야지 현재 본전인데. 일단 증권주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개인들이 증권주 상당히 좀 좋아하는데 증권주 개인들을 좋아한다. 어떻게 보면 버블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2007년하고 2000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때 증권주 상당히 잘 날라갔죠. 그때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결국 버블 갔거든요. 증권주는 버블 아니면 절대 시세 절대 안 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증권주를 보실 때 증권주 뭐가 나야 됩니까? 수수료가 발생이 돼야 되죠. 근데 지금 현재 수수료가 발생될 어떤 사업거리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증권주 지금 현재 수수료 발생될 만한 그런 사유 없으면 절대 증권주 안 갑니다. 지금 소형 증권사들은 브로커리지 어떤 한계 그런 게 부딪히고요. 그리고 MTS를 갖고 모바일 트레이닝 시스템이 나오고 난 뒤부터는 더 안 좋아요. 뭐 키움증권만 현재 유일하게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제가 본 KTB 투자증권 모르겠습니다. 4,500원, 4,500원이 아니라 4,000원까지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시장 좀 반등 주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4,000원이요. 4,000원 제가 보기엔 좀 못 갈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보기에는 한 2,500원만 쳐도 상당히 잘 준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증권주 이거 시간이 지나면은 뭐 2007년, 2009년까지 뭐 버블 줄 거다 그런 기대하지 마시고요. 20%면 충분히 자를 수가 있거든요. 자를 수가 있으니까 한 2,500원 시장 지금 어쨌든 많이 안 좋으니까 시장 반등 주면 항상 증권주 반등 준다는 얘기 나오죠. 그거 나올 때 시장 반등 주면은 일단 빠져나온 쪽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좀 긍정적인 부분만 말씀드려 본다면은 현재 뭐 2,000원하고 1,900원 가격대에서 이렇게 바닥 다지면서 최근에 어제겠죠. 어제도 그렇고 거래량 터지죠. 거래량 터지면서 어쨌든 바닥을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좀 봐도 되니까 일단은 2,500원까지 반등 목표치 좀 보시고요. 2,500원까지 가고 난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뭐 더 봐도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1차적으로 한 2,500원 정도 가격대만 일단 반등 목표가가 아니죠. 이거는 목표가가 아니라 반등 목표치 2,500원 정도 한번 제시 좀 하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매수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매수가, 목표가도 함께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김선윤 대표님. 네, 일단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일단 잡아드리면은
한 8,000원 아래 내려와서 한 7,000원 후반대 정도, 특히 7,000 한 800원 정도 됐을 때 그때 좀 매수가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요. 일단은 그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수급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잠깐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들이 연이어 3일 연속, 외국인 4일 연속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뭐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 지금 모바일 스마트폰 시장 커짐으로 인해서 이슈가 되면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9,000원 이상까지 올라갔던 모습을 보여줬지만서도 여지없이 일단은 그 부담감, 특히 이제 요즘 들어 기관들의 수급 자체의 흐름 자체는 짧게 먹고 짧게 나가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기관들이 수급이 조금이나마 붙는 게 보일 때 그때 따라 들어가시는 게 맞는데 그 가격대가 일단 볼 때는 한 7,800원 정도에서 이때 121선이죠. 이때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는 매수를 정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일단 한 30% 정도는 매수를 하시고 한 7,800원대 오시면 그때 이제 비중 꽉 차여서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잠깐 잡아드리면 이 종목은 일단은 10,000원을 갈등말등 하다가도 항상 못 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주간 좀 봤던 종목인데 일단 목표가 자체를 10,000원으로 잡는 거는 맞아요. 근데 하지만 그 이상을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좀 매물대 압박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10,000원 이상을 도달하는 순간 기관들이 이때는 기회다 싶어서 다 던지기 때문에 보통은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 자체를 7,800원에서 8,000원 사이에 생각하고 잡으시고 그다음에 가격대 자체는 단기적으로 한 8,500원에서 9,000원 사이로만 판단을 하시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시장이 좋긴 합니다. 크게 매출 자체도 늘어나는 추세이긴 한데 아직은 일단은 실적, 사이버 결제 같은 건 2분기 실적 분명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어서 경남 기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수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8841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제가 지금 막말씀 오늘 자꾸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네. 경남 기업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시고 그거를 제가 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화면 좀 같이 보게 된다면은 지금 화면에 제 기사 최근에 한 기사인데 6월 27일 나온 기사입니다. 벽산건설이 현재 법정 관리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건설사들 또다시 줄도산에 대한 공포가 나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제가 기사를 좀 스크랩해 놓은 부분인데 이런 기사 안 보십니까? 지금 대형 건설사도 이제 수주가 안 되고 더군다나 국내 기업들, 국내 중소형 건설사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그 재계에서 중위권 되는 건설사도 현재 다 빠지고 있고 경남경 같은 경우는 경남 쪽에 토박이 건설사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중소형 지방 건설사인데 지금 박사는 건설사 이 기사를 보여드린 이유가 그만큼 지금 현재 국내 건설사들이 안 좋다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 기사로 현재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건설사들의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경남기업이 싸면 얼마나 싸겠습니까? 지금 차트 좀 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 최소 4,000원까지 내려갔던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게 6만 원까지 물론 2007년 6만 원까지 갔었지만은 그 뒤에 보세요. 4,000원부터 치면 이제 15,000원까지 주가지면 이제 박스권이죠. 지금 4,000원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박스권 15,000원까지 올라간다는 전제 조건 절대 안 깔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금융하고 KB금융에서 긴급 자금 지원 받아가지고 유동성 이제 조금 풀렸거든요. 경남기업 잘못하면 이 기업도 재수가 없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해외 건설사도 지금 현재 그 수주가 안 돼가지고 현재 주가 흐름이 안 좋은데 그렇다면 국내 건설사 더더욱이 하지 마세요. 지금 제발 부탁드리는데 KTB투자증권 그리고 경남기업 이런 기업 이렇게 업종 내에서 하위 쪽에 있는 기업들 중소형 회사들은 아직까지 관심 가지지 마세요. 이런 회사들이 가려면은 2007년 같은 그런 버블이 와야 이런 회사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2008년도에 급락하고 나서 경남기업 급등한 적이 있습니까? 추세 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그만큼 지금 특히나 코스닥 쪽 시장 안 좋죠. 코스닥하고 연결시켜 본다면은 그만큼 지금 코스피라든지 그리고 대형 업종 내에서 선도 업체들, 탑픽 업종들 외에는 지금 이제 시세가 그만큼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요 괜히 사셔가지고 올라가니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사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굳이 제 대답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다른 전문가 의뢰 하셔도 되는데 저는 좀 사지 말라고 좀 이런 기업들 아직까지 좀 관심 가지지 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남 기업까지 봐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을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네오지 게임즈. 네오이즈 게임즈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2만 22,500원. 22,500원에 예,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0%요. 20%요. 22,500원이면 현재 22,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예, 이 네오이즈 게임즈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전번에 하락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갖고 조금 올라갈까 싶어갖고요. 좀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으니까 좀 추가적인 좀 반등이 예. 있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하시는 예.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목표가 좀 잡아드리면 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김선윤 대표님, 네오에즈 게임즈입니다. 22,500원의 비중이 20%라고 하는데요. 단기적인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일단 네오지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일단 스마일 게이트 파동이죠, 완전. 그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는데 일단은 이 종목은 좀 차트 흐름 자체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아무래도 그 계약 연장에 대한 문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 게임 자체, 지금 중국 쪽에 텐센트와 계약돼 있는 게임 자체가 아무래도 지금 어떻게 계속 연장이 될 건지에 대한 그 의문으로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가격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초반대니까요. 근데 주가 자체 흐름 자체도 문제는 주가 자체 흐름이 아직까지 계속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 않고 계속 떨어져주는, 특히 한번 이제 어느 정도 횡보한 시기마다 좀 기대감이 있어서 조금씩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 자체 흐름이 또 한번 무너지는 모습, 계속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제 게임즈 같은, 특히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게임 유통회사입니다. 게임을 직접적으로 좀 만들지가 않기 때문에 유통회사의 한계점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스마일게이트 쪽 부분의 문제 자체는 분명히 해결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게임 자체 매출 비중이 3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너무 싸기 때문에 오늘 4% 이상의 급등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면은 지금 너무 이제 길게 보시면 안 되는 그런 시장 장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스마일 게이트 쪽과 아무래도 그 논의 자체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 부분이 보이는 뉴스 기사 나올 때 아마 급등을 해서 한 2만 5천에서 3만 원 정도까지도 단번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대 자체를 지금 매물대 자체가 이때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한 2만 6천 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손절가는 또 굉장히 짧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만 원이 무너져 버릴 경우에는 이 종목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2만 원이 무너져 버린다는 소리는 이미 그 계약 자체가 틀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이미 다 기관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팔아 제낄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2만 원이 깨져버릴 때는 과감하게 손절치고 나오시고, 만약에 가격 자체가 크게 상승을 해서 2만 5천 원이 넘어갈 때는 분명히 3만 원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홀딩하시면 좋겠지만서도 장인인 만큼 2만 7천 원에서 2만 8천 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솔 CSN입니다. 1,940원의 비중이 100%인데요. 목표가와 손절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현재 한솔 CSN은 6% 넘게 급등세 보이면서 2,000원 선에 올라왔는데요. 정태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차트 보니까 의뢰를 잘 하셨습니다. 이분도 100%네요. 요거는 그 회사 내용보다 이제 차트 좀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 회사 같은 게 그 한솔그룹 내 물류 담당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실적인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부산 항만 쪽에 뭐 계약 체결한다는 얘기 말고는요. 그래서 차트 좀 보게 된다면은 잘 보세요. 자, 이전에 한번 볼게요. 2월 달에 지금 현재 2,000원 정도 가격을 갔다가 이 부분에서 짱땡 맞고 현재 조정 받았죠. 근데 이때 당시에 매물보다는 어떤 매도 물량이 한 번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2,000원 돌파가 지금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데 지금 이 그 1,900원, 지금 현재 1,9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이렇게 지금 박스권의 표현을 좀 빌릴게요.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때 당시에 그 빠져나가지 못했던 매도 물량들이 지금 현재 그 소화 과정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부대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6% 뜨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2,000원을 쉽게 돌파해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1,940원인데 조금 매수 시기가 조금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늦으셨네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시다가 요 물량이 다 소화가 되면서 지금 현재 물량 소화 과정 같은데 오늘 이유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다음 주 쪽에서 2,000원을 좀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여기 2,000원 구간에 있었던 물량 소화가 다 됐구나, 그리고 위쪽으로 올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가져가시고요. 그게 아니라 월요일 쪽에서 만약에 이 2,000원 구간대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1차적으로 이 매물 부담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한 번 정도 나와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 손절가 잡는 건 조금은 그 무리가 있고요. 어쨌든 2,000원 돌파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월요일 쪽에서 2,000원, 이제 월요일 시장에서 이제부터는 2,000원 쪽으로 돌파해 준다면은 일단 가져가시는 쪽, 그리고 만약 2,000원을 돌파해 주지 못한다면은 일단 매도하는 쪽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이 종목이 2,000원 위쪽으로 올라간다면은 자, 주봉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주봉 차트 보시면은 자, 여기 1,200원 바닥 잡았습니다. 바닥 잡고 1차 반등 주고 현재 조정 받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저점 높아지죠.
이 기술적 분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저점이 높아진다는 것은 추세가 어쨌든 위쪽으로 좀 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위쪽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이전에 물려다니던 그 매도 물량에 대한 소화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2천원에서 계속 윗꼬리를 달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처음으로 이 윗꼬리를 현재 잡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더라든지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이제 2천원대 매물 소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음 주 쪽에서 이 2천원을 돌파해 준다면은 이 매물 소화 과정이 다 됐다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원래부 쪽에서 2천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아직 2천원대에 물려있는 매물이 소화가 다 안 됐구나 생각을 하시고 매도 장기적으로는 매도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바코입니다. 8,300원의 비중이 10%, 매도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아바코 추세를 보니까 조금 추가적인 하락이 있으면서 현재는 7,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김선윤 대표님께서 한번 진단해 주시죠. 일단 아바코 실적은 3분기 실적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뭐 LG 디스플레이 쪽에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점을 확인하신다면 일단 종목 자체 가격대가 한 번은 올해 안에 한 9월 안에는 한 10,000원은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일단 시작 자체가 지금 8,000원, 8,300원 정도의 가격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은 좀 걱정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비중이 작다는 점. 그래서 비중이 작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길게 좀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가격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번 상승한다면 일단 9,000원 정도까지도 가격대가 크게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바코는 2분기 실적 자체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업 분석을 잠깐 해드리자면은 3년 연속으로 해서 매출 자체가 꺾인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아무래도 올해 매출 자체는 한 3,000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바코 같은 경우는 좀 뭐 추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비중을 한 20%까지만 늘리시고 가져가셔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바코를 일단은 손절가도 잡아드릴게요. 일단 손절가 자체는 아무래도 일단 6,500원 정도가 더 이상 6,500원 밑으로 깨지면 아무래도 단기적인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추가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6,500원 정도까지 보시고 만약에 단기적 목표가를 잡아드리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8,000원 정도까지는 보고 가져가시고 근데 문제는 8,300원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손절하고 나오셔야 될 것 같지만서도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0원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8,000원이지만은 중기적으로 9,000원 잡고 일단 10,000원 잡고서 이 종목 홀딩하시고 가져가신다면은 추가적인 큰 손해 없이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은 또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예, 하원합니다. 한화요. 예, 매수가랑 비중 알 수 있을까요? 28,000원에, 매수가 28,000원에 예, 30%입니다. 비중이 30%입니다. 28,000원에 30%요. 예. 네, 현재는 조금 매수가에 못 미치는 27,400원인데요. 어떤 점을 좀 궁금하세요? 이걸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니까 예, 이라크에서 80억짜리 신도시 건설 계약,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네. 뭐 떠들썩하게 나오는데, 그런데도 주가는 무덤덤하게 오래 빠지고 이러는데요. 알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다시 또 추가 매수 좀 했을까 싶은데, 그건 어떨란가요?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단가를 낮춰서 좀 단기적인 목표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예. 점 봐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태근 전문가님 한화입니다. 28,000원 30% 추가적인 매수를 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진단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추가 매수는 일단 올라가는 거 확인을 좀 하고 그때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하지 마시고 조금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지금 하지 마시고 추세가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확인한 다음에 좀 하셨으면 좋겠다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왔던 게 요 날이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도치라 그래야 되나요? 요 날인데 요 날 나왔습니다. 요 날 그 하나가 그 이라크 신도시 건설이죠. 그래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당장의 실적에 반영은 안 됩니다. 반영이 안 되고 그게 10조라는 그 수주가 2013년도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5년인가 10년에 나눠서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 물량이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3년에 한꺼번에 확 들어오게 된다면은 실적 개선 확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나눠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실적이 반영이 되더라도 그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그 얘기가 나왔지만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어떤 그 10조 정도, 그 10조가 맞나요? 하여튼 10조 정도 수주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일단은 단기적 모멘텀으로 끝나고 이제부터 하나가 걱정이 될 건 뭘까요? 하나 지주회사죠. 그렇다면은 자회사들의 실적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능법 이익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주가가 지금 현재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현재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 그 결사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건설 어차피 뭐 상장이 안 됐으니까 좀 제끼고 하나증권이라든지 그리고 하나케미칼 그리고 하나손해보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한생명도 좀 봐야 되겠죠. 이 회사들 실적을 봐야 되는데 이 회사들이 현재 주가가 지금 좋습니까? 안 좋거든요. 지금 현재 하나의 가장 큰 지분법 이익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하나케미칼하고 대한생명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하나케미칼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케미칼 차트 보게 된다면은 하나케미칼 차트 좋습니까? 지금 안 좋죠. 그리고 대한생명 볼게요. 대한생명 차트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지분법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가가 안 좋으면 당연히 지주회사인 하나의 주가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 종목 굳이 안 팔겠다면은 뭐 보유를 하시겠다면 뭐 말진 않겠습니다. 말진 않겠는데 추가 매수는 자회사들 어떤 실적이 괜찮아진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 주가가 적어도 3만 원 위쪽으로 올라가 준다면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상승적으로 좀 추세가 상승적으로 좀 턴이 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 추가 매수 하지 마십시오.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그 10조 물량 그 이라크 신도시 그거는 실적이 반영되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분기 나눠서 되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하나 요 회사 주가를 볼 때는 요 자회사들 어떤 주가라든지 그리고 여기 그 자회사들의 주가라든지 그리고 실적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분법 이익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3만 원 이상 올라가신다면은 추세가 전환이 됐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 저는 반대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1차적으로 26,000원 위에서 하방 경직성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는지 그것만 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시라고만 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가장 많은 관심 가질 종목일 것 같아요. 기아차입니다. 현재 기아차는 기관의 매도세 보이면서 기아차, 현대차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기아차 1.7% 빠지면서 72,900원입니다. 기아차 매수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김태훈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기아차 지금 가격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왜 메리트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자, 주봉 차트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주봉 차트가 60일선에서 일단은 거의 딱 걸려있는 딱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 기아차가 60일선에 도달하고 났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크게 반등했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거 시작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일봉 차트를 보면은 지금 현재 60일선 깨고서 120일선 깨고서 일봉 120일선을 깨고서 내려왔는데 지금이 오히려 좀 어느 정도 매수 적기가 아닐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저점 가격으로 해서 빨리 외국인이 들어왔던 모습, 빨리 들어왔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한 번 더 기관들이 지금형 가격, 특히 73,000원 부근에서는 기관들이 한 번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 확인하신다면은 기아차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현재 가격에서 분할 매수 차원 들어가시고 또 빠진다면 또 매수하시고 일단은 기아차는 7만 원 초반대에서 굉장히 싼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 참고하시고 꼭 매수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기간 요건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221건의 제도와 법규 사항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세제 분야에서는 6월 29일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보유기간 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됩니다.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새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 백내장 수술과 맹장 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시행되고 감기약 등 일부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한편 7월부터 자동차 운전 학원의 교육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어 교습비도 오르게 됩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손해보험업계와 자동차 보험료의 추가 인하를 우회적으로 주문했습니다. 권 원장은 오늘 오전 명동은행회관에서 16개 보험사 사장과 생명손보협 회장을 만나
행락철과 장마철이 본격화하는 7, 8월에 사고가 늘어 손해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위험 관리를 통해 가입자 부담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권 원장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두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보험사가 그룹 이익에만 앞장선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저축성 보험 공시이율 인상 경쟁과 절판 마케팅, 불안전 판매 등이 재현되면 미스터리 쇼핑이나 현장 점검을 해 위법 부당 행위를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의 갤럭시 탭 판매 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는 삼성전자가 지난 2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세너제이 지방법원이 갤럭시 탭에 대한 애플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린 지 5시간 만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항소 법원의 판결 전에 갤럭시 탭의 판매 금지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삼성과 애플의 본안 소송은 다음 달 30일부터 시작됩니다. 국제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가 8개 브라질 은행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했습니다. 무디스는 정부가 금융기관을 떠받치는 글로벌 환경에서 브라질 은행들이 브라질 정부보다 현저하게 높은 등급을 받을 수는 없다며 이들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에서 석 단계 낮췄습니다. 이로써 이들 은행의 신용등급은 무디스가 브라질 정부에 부여한 BA2 등급과 같거나 한 단계 높은 등급이 됐습니다. 이번 신용등급 강등 대상은 방코도 브라질과 방코 사프라, 방코 산탄데르, 방코 보토란팀 등입니다. 무디스는 이번 등급 산정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 신용등급보다 높은 등급에 있는 은행 전부를 재평가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님, 새로 오신 얼굴이죠.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스트 종목 상담 블로그가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하루 마무리 잘하십시오. 7월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